자, 이번에는 전력공학의 네 번째 고장계산 쪽에서 요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단원 이 고장계산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온법입니다. 자, 온법에서는 첫 번째로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바로 단락전류입니다. 자, 단락전류 IS는 임피던스 분의 V, P다로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 임피던스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분의 V로 구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전류였습니다. 이게 온법이었고요. 고장계산의 두 번째는 단위법입니다. 자, 단위법에서의 첫 번째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를 구해라입니다. 자, 퍼센트 임피던스, 이게 바로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라고 하고 있고요. 얘는 임피던스 N분의 임피던스로 구할 수 있고,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됩니다. 얘는 기전력분의 전격전류 IN에 임피던스를 곱해주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퍼센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100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0V제곱분의 전력 P 임피던스 Z하고도 똑같이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위법의 두 번째는 단락비 나옵니다. 단락비 KS가 나오는데, 단락비 KS는 전격전류분의 단락전류 IS로 구할 수 있고요. 얘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으로 구할 수도 있다입니다. 여기서 단락전류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 전격전류를 곱하는 거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락전류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IN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된다. 그래서 요 단락전류를 여기다 전격전류와 단락전류를 갖다 계산하니까 또 이러한 공식이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단위법의 세 번째는 단락 용량을 구해라입니다. 단락 용량 PS를 구하는 건데, 단락 용량 P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다가 곱하기 전격 전력을 해주면 됩니다. 요러면은 단위법, 고장계산의 두 번째 저희가 단위법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고장계산의 이제 세 번째는 대칭좌표법이 나옵니다. 대칭좌표법도 저희가 해로에서 했었던 거입니다. 자, 대칭좌표법이 나오는데요. 대칭좌표법은 자, 비대칭 삼상교류가 있습니다. 이 비대칭 삼상교류는 영상분해, 정상분해, 역삼분을 다 더해주는 게 바로 비대칭 삼상교류가 되고요. 단, 이 영상분은 중선, 접지선의
중성선에만 존재합니다.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영산분을 먼저 보면요. 우리는 영산분을 V0로 표현하고요. 정상분은 V1으로 표현을 하고 역산분은 V2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산분 V0는 3분의 1 VA 더하기 VB 더하기 VC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정산분 V5는 3분의 1에 가로 열고 VA 더하기 AVB 더하기 A제곱 VC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역산분은 얘하고 반대인데 3분의 1에 VA 더하기 A제곱 VB 더하기 AVC 요렇게 정상과 역상은 반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VA는요. V0 더하기 V1 더하기 V2가 되고요. VB는 V0 더하기 A제곱 V1 더하기 AV2 VC는 V0 더하기 AV1 더하기 A제곱 V2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VA, VB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비대칭 삼상교류 대칭자법의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대칭자표법의 두 번째는 교류 발전기의 기본 공식을 물어봅니다. 자, 교류 발전기의 기본 공식에서 V0는 마이너스 임피던스 제로 I0로 구할 수 있고요. V5는 EA-Z1 I1으로 구할 수 있고요. V2는 마이너스 Z2 I2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분, 정산분, 역산분이다 교류 발전기일 때 요거 하나 또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나오는 거는 한 선의 지락 고작 해석입니다. 이 대칭자표법의 세 번째는 한 선 지락 고장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I0는 Z0 더하기 Z1 더하기 Z2분의 2A를 해주면은 한선 지락 고장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IG는 지락전류입니다. IG는 지락전류 IG는 3I0랑 똑같다. 이거는 임피던스 0, 임피던스 1, 임피던스 2분의 3, 2A랑 같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한선 지락의 고장 해석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선 지락일 때가 있는데 이선 지락은 0이 아니고 같게 되는 고장을 이선지락이라고 합니다. 이선지락은 0은 아닌데 같이 되는 고장.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V0는 V5는 V2는 I0는 I5는 I2는 0하고 같으면 안 돼. 요게 바로 이선지락입니다. 0이 아닐 때만 뭐예요? 고장이 나는 거. 이게 바로 이선지락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고장 계산의 네 번째는요, 영상 임피던스입니다. 이 영상 임피던스는 측정만 하면 되는데, 측정은 Z0에 I0가 흐르면, I0가 흐를 때 Z0는 Z 플러스 3ZA다 라는 거, 3ZN이다, N이다, 정격 임피던스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바로 영상 임피던스 Z0의 측정이다 라는 것까지 해주시면은 이렇게 네 번째 고장 계산에 대한 요점 정리까지 저희가 보았습니다. 자, 전력공학의 다섯 번째는 이번엔 중성점 접지 쪽에 대해서 요점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중성점 접지의 첫 번째는 목적입니다. 얘를 왜 해야 되냐? 목적이 첫 번째인데, 얘의 목적은요, 일선 지락 시 전위 상승을 억제하고 개통 기계기구의 절연을 보호한다. 절연 보호를 위해서 하고요. 두 번째는 지락 사고 시 보호 계정기의 동작이 확실하기 위해서 중성점 접시를 하고요. 세 번째는 안정도를 증진시키고, 네 번째는 피레기 설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피레기처럼 피레기를 설치한 효과를 볼 수 있고, 다섯 번째는 단 절연, 저감 절연을 위해서 하고 있고, 여섯 번째는 유도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접지의 방식입니다. 자, 접지의 방식에서 두 번째는 이제 접지 방식인데요. 얘는 이제 비접지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비접지 방식은 3.3kV나 6.6kV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얘는 비접지 방식은 저전압 또는 저전압 단거리에 적합합니다. 저전압 단거리일 때 사용한다, 비접지 방식은.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항상 고장 시 VV 결선을 가능하다. 이 말은 고장 중 운전 가능하다. 이게 비접지 방식의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은 루트 3배의 전위 상승으로 대지 전압 상승이 가장 큽니다. 요게 비접지 방식의 중성점 접지의 두 번째 비접지 방식의 특징이었고요. 세 번째는 직접 접지 방식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직접 접지 방식인데, 세 번째 직접 접지 방식입니다. 직접 접지 방식은 첫 번째 유효 접지고요. 254kV나 345kV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효접지 한선 지락 사고 시 전압 3승이 1.3배 이하가 되도록 하는 접지 방식을 직접 접지 방식, 유효 접지 방식이라고 하고 있고요. 직접 접지 방식의 장점으로는 전위 상승이 최소이기 때문에 단전량, 저감 절연이 가능하다라는 특징과 두 번째 장점은 기기값이 저렴하다라는 장점과 세 번째 장점은 지락전류 검출이 쉽기 때문에 지락보호기 작동이 확실하다라는 장점과 네 번째 장점은 피래기 효과를 증가시킨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접지 방식의 단점으로는 첫 번째, 한선 지락 시 지락 전류가 최대가 된다는 단점과 두 번째, 유도 장애가 가장 크다라는 단점과 세 번째, 이중 고장 발생 확률이 최소다라는 것과 네 번째, 큰 전류를 차단하므로 차단기 용량이 커진다라는 단점과 다섯 번째, 안정도가 저하되고 고장 중 운전이 불가능하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세 번째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특징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저항 접지 방식입니다. 저항 접지 방식의 목적이 첫 번째인데요. 목적은 안정도를 일정하고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저항 접지 방식을 사용한다. 종류는 고저항 접지가 있는데 고저항 접지는 100에서 1000ohm이 바로 고저항 접지고요. 지락 전류가 작고 전위 상승이 높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저항 접지가 있는데 30ohm을 저저항 접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항 접지 방식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중성접 접지의 다섯 번째 요약은 바로 소호 리액터 방식입니다. 이 소호 리액터 방식은요, 병렬 공진을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병렬 공진을 이용해서 얘는 전류가 최소가 되는 바로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호 리액터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소호 리액터의 크기는 오메가 L은 3 오메가 CS분의 1로 구할 수 있고 단위는 ohm이다. 이게 소호 리액터 크기고요. 그러면은 오메가 L이 아닌 저항이 아닌 그냥 인더턴스 L을 물어보면은 인더턴스 L은 3 오메가 제곱 CS분의 1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얘의 단위는 헨리다 라는 거, 이게 소호 리액터 크기 인더턴스, 소호 리액터 인더턴스 이렇게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소호 리액턴스의 용량입니다. 소호 리액터 용량, 이게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건데 이 소호 리액터 용량 P는 ILV로 구할 수 있습니다. 얘는 ICV하고도 똑같이 쓸 수 있고요. 얘는 2πFCS V 제곱 L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과 같다. 얘는 곱하기 1.1배 이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소호 리액터의 용량이었고요. 그 다음에 소호 리액터의 합조도를 볼 건데 합조도 P는 전체 대지의 충전전류분의 탭전류 빼기 전체 대지 충전전류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 합조도는 퍼센트지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전체 대지 충전 전류 IC분의 I-IC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합조도까지 해서 소호 리액턴스의 세 번째 특징이었고요. 이제 소호 리액터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 장점과 단점을 보겠습니다. 이 소호 리액턴스 방식의 장점은요, 지락 전류가 최소다. 두 번째 장점은요, 안정도가 최대다. 세 번째 장점은요, 고장 중 운전 가능이다. 네 번째 장점은요, 이중 고장 발생 확률이 없다. 이중 고장이 발생이 없다라는 거. 마지막 다섯 번째는 유도 장애가 최소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도 있을 건데, 단점은 보호 계정기 동작이 불확실하다. 두 번째 단점은 설비가 고가다. 비싸다라는 거죠. 설비비. 왜냐면 이렇게 동작이 확실하니까. 라는 것까지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은 다섯 번째 중성점 잡지에 대해서 요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